자연의 균형과 도의 균형. 노자는 도대체 국가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을까요? 특정 방향이 국가와 사람을 오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키워야만 한다는 광토 중민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큰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노자는 작은 것끼리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노자가 어떻게 균형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들어준다.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넉넉한 쪽에 받들어 모신다. 노자 77장. 노자는 활을 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을 곁들이며 활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하늘의 도, 즉 자연의 도는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이 너무 높으면 그 부분을 살짝 내려주고 너무 낮으면 살짝 들어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균형이 맞아야 화살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여자손지. 남는 부분을 덜어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에 보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겠죠. 하늘의 도, 자연의 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여 이보 부족, 즉 남은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인지도 즉 불연,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데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남는 곳에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연에도 유여와 부족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은 부족은 부족대로, 유여는 유여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색깔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균형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통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자는 천도와 인도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소 탈 때를 생각해보세요. 한쪽 사람의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시소놀이가 지속될 수 없죠. 가벼운 쪽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시소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해요. 노자의 말은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근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이익 추구는 법과 도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 빵집이 아무리 좋은 빵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면 자본 규모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력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유녀의 보부족보다 손부족 이봉유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많은 것을 가진 여자 위주로 편향되어 가는 세상에 여자와 부족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노자는 광토중민의 일방향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자연의 균형에 어울리는 소극과민의 정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와 연결됩니다. 이제 도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고요하고 횡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겠다. 억지로 이름 붙여서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노자 25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이나 호주머니 속의 지갑 같은 구체적인 물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는 구체적인 물건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신이 지구를 갑자기 빨리 돌려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자체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도는 현상의 배후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부모라는 겁니다. 천지가 있고 나서 도가 있다고 하면 도는 시간에 좌우되는 구체적 현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부지기명도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을 붙여야 하니 왈도, 도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맥락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도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 반드시 도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가 원래 담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에 갖다 붙이게 된 의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붙이게 된 것이 왈데, 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작다에 대응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의 변화에 견주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자는 40장에서 반자, 도지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죠. 처음에는 예쁜 측면만 보였는데 못마땅한 점이 드러나면서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예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미워하는 것과 예뻐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자는 왜 도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자연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의 푸른 물을 봅니다만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운동을 하며 오수와 폐수를 정비하고 더럽힌 물을 정화했더니 맑은 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물이 사는 터전이 되었죠. 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뛰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네를 탈 때 한 번 발을 굴러서 앞으로 간 뒤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네를 탈 때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가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그네뛰기를 즐깁니다. 이 때문에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니까 이도령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서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붙고 갈 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의 작용도 그처럼 반자, 도지동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균형과 도의 균형. 노자는 도대체 국가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을까요? 특정 방향이 국가와 사람을 오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키워야만 한다는 광토 중민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큰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노자는 작은 것끼리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노자가 어떻게 균형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들어준다.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넉넉한 쪽에 받들어 모신다. 노자 77장. 노자는 활을 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을 곁들이며 활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하늘의 도, 즉 자연의 도는 활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이 너무 높으면 그 부분을 살짝 내려주고 너무 낮으면 살짝 들어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균형이 맞아야 화살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여자손지. 남는 부분을 덜어내서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에 보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겠죠. 하늘의 도, 자연의 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여 이보 부족. 즉 남은 것을 덜어내서 부족한 데에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폐부를 찌릅니다. 인지도 즉 불연. 사람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부족한 데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남는 곳에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란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연에도 유여와 부족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연은 부족은 부족대로, 유여는 유여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물에 여러 가지 물감을 풀어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 색깔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색의 균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균형을 파괴하고 독과점을 통해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해지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자는 천도와 인도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소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쪽 사람의 체중이 너무 무거우면 시소놀이가 지속될 수 없죠. 가벼운 쪽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해야 시소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해요. 노자의 말은 부의 재분배, 사회복지, 공정거래 등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근대 사회에서 합법적인 이익 추구는 법과 도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은 규모의 기업은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 빵집이 아무리 좋은 빵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면 자본 규모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력을 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은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유녀의 보부족보다 손부족 이복유여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자는 많은 것을 가진 여자 위주로 편향되어 가는 세상에 여자와 부족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원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노자는 광토중민의 일방향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자연의 균형에 어울리는 소극과민의 정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와 연결됩니다. 이제 도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고요하고 횡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겠다. 억지로 이름 붙여서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노자 25장. 앞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이나 호주머니 속의 지갑 같은 구체적인 물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는 구체적인 물건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신이 지구를 갑자기 빨리 돌려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자체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도는 현상의 배후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부모라는 겁니다. 천지가 있고 나서 도가 있다고 하면 도는 시간에 좌우되는 구체적 현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부지기명도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름을 붙여야 하니 왈도, 도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것이 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맥락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도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 반드시 도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가 원래 담고 있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에 갖다 붙이게 된 의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붙이게 된 것이 왈데, 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작다에 대응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의 변화에 견주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자는 40장에서 반자, 도지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죠. 처음에는 예쁜 측면만 보였는데 못마땅한 점이 드러나면서 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돌아보면 다시 예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미워하는 것과 예뻐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예뻐하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자는 왜 도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자연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의 푸른 물을 봅니다만 1970년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될 때는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운동을 하며 오수와 폐수를 정비하고 더럽힌 물을 정화했더니 맑은 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물이 사는 터전이 되었죠. 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뛰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네를 탈 때 한 번 발을 굴러서 앞으로 간 뒤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네를 탈 수 있을까요? 그네를 탈 때 무릎을 구부려서 힘을 가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힘을 주지 않으면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그네뛰기를 즐깁니다. 이 때문에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그네 타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반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며 흔들리니까 이도령의 마음도 흔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서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붙고 갈 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도의 작용도 그처럼 반자, 도지동이라는 겁니다.